이게 지금 난카이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 이게 약간 후지산 같은 일본의 화산을 또 자극할 네.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봐야 되는 걸까요? 그거는 원래 과학적으로 굉장히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1707년 호에이 지진이 났을 때요. 그 호에이 지진이 굉장히 강력했고 호에이 지진이 발생하고 나서 49일 후에 후지산 폭발한 기록이 있거든요. 그게 후지산 마지막 폭발 기록이에요. 대규모. 그 후로 1707년 이후로 지금까지 후지산은 조용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활화산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왜 하필이면 호에이 지진 때 이 후지산이 폭발했는가? 이것은 사실 이때만은 아니고요. 동일본 대지진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그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대지진 때도 그 지진이 발생하게 될 때 주변에 있는 인근 화산들이 활동한 이력들이 굉장히 많이 관측이 됩니다. 원리는 굉장히 간단한데요. 지진파가 강력하게 발생하게 되면 지진파가 인근에 있는 이 화산체 지하에 있는 마그마방을 흔들면서 지나가요. 마그마방을 크게 흔들게 되면 액체로 되어 있는 마그마방 내에 가스 버블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가스가 점점 우리가 우유 같은 거 있으면 우유 막 흔들면 우유 안에 거품 생기잖아요. 거품이 부글부글해서 이제 우유가 터질 듯이 막 팽창하잖아요. 네. 마그마방도 똑같거든요. 지진파가 심하게 흔들고 지나가면 마그마방 내에 거품이 막 커지고 마그마방이 터질 듯이 압력이 증가하게 돼요. 그럼 화도를 따라서 이 마그마가 상승하게 되고 폭발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이런 간단한 원리 때문에 큰 지진이 발생한 곳에서 지진파가 지나가면서 많은 화산들을 활성화시키는 일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1707년도 호에이 대지진 때 그런 일이 후지산 때 일으켰기 때문에 이번에도 가까운 곳 난카이 해구에서 지진이 발생하게 된다면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후지산의 활동도를 분화를 촉진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걱정을 하는 거죠. 그 30만 명의 사망자와 1230만 명의 피난민 요 시나리오는 네. 후지산까지 폭발하는 건 넣지 않은 거죠. 넣지 않은 거죠. 네. 후지산까지 그렇게 해서 폭발을 한다고 하면 그 영향은 얼마 정도나 될까요? 그 재난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사실은 큰 지진이 나면 이번에 미얀마 지진도 그렇고요. 실제로 큰 지진이 나게 되면은 그 도시의 인프라는 다 파괴가 되거든요. 구호 물자 같은 것들을 외부에서 공중에서 전달하거나 하는 일들이 부분적으로 가능하게 될 텐데 만약에 후지산이 폭발하게 된다면은 그런 그 화산재 같은 것들이 공기 중에 퍼지게 되면 그런 항공 물자 수송도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민이나 이런 사람들은 당장 그 먹을 식수도 없게 되고 화산재가 다 떨어지고 그렇게 돼서 식수도 없어지고 먹을 음식도 없어지고 구호 군안이 다 어려워지는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네, 조금 민감한 질문. 사실 일본은 2번의 원자폭탄도 겪었던 나라잖아요. 만약에 난카이 대지진이 진짜 규모 9.0으로 나고 후지산의 분화까지 이어진다고 하면 어느 그 피해 정도가 과거에 있었던 그런 인간의 재해와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더 클 거라고 보세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 일단 이 난카이 해구로만 해서 예상되는 그 재해 정도가 뭐 사실 규모가 너무 어마어마해서요. 뭐 거의 2,000조 정도 예상하는 것 같던데 피해 정도를 그런 정도의 지진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데 만약에 여기 화산까지 겹치게 된다면 경제적인 피해가 어마어마한 거죠. 이거는 일본의 1년 총생산량을 몇 배 초과하는 양이 될 거거든요. 한동안 일본 경제도 엄청난 수렁에 빠지게 될 공산이 큰 시나리오가 되고요. 그렇게까지 되지 않도록 이제 노력을 많이 하겠죠. 네. 그러니까 인명 피해나 경제적 피해가 그 과거 뭐 2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그런 인간의 재해보다 더 클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럴 개연성이 크죠. 이 최악의 시나리오는.